전국에는 12개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아라서해 관문에서 낙동강과 제주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탔다는 인증 구간을 따지면 총 1853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이니까 4.6배나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든 자전거 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단지 레저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하려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너무 돈을 들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활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돈 버는 세계여행 29번째 자전거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열심히 멋지게 만든 전국의 자전거 길 1800여 킬로미터를 그대로 레저용으로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비산유 국가의 석유 관리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사실 국가가 이런 내용의 일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국민이 앞장서서 진행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번 정권에 대한 국정관리 능력은 이미 다 판가름 난 상태이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이 깨어나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국민 각자 스스로 말이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 비즈니스 여행을 마친 저로서는요,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네덜란드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여행한 암스테르담 근교 자전거 투어는요,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 대비 자전거 보급률이 80에서 90%라고 하죠. 그 중에서 네덜란드가 98%, 독일이 87%, 잘 사는 나라에서 더욱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10에서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자전거 도로는 8만 km에 이르고 있고요. 자전거 보급률도 70%에 이릅니다. 또한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은 14%라고 하죠. 잘 사는 선진국이 자전거를 이처럼 이용하는 데에 비해서 선진국도 아닌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 한번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자전거 보급률은 17%, 교통 분담률은 1.2%, 1%입니다. 1%. 교통 분담률. 자전거 도로는 약 1만 킬로. 일본이 한 8만 킬로라고 하니까 비교하기가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중요한 의제 한 건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전거 타기라는 행위는 과연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자전거 타기라고 하는 개념에는 자전거 여행, 자전거 스포츠, 유산소 운동, 관광 등등 건강이나 레저 여가 관련 연관어들이 대부분이죠. 이는 곧 자전거 타기 입고르 레저 스포츠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 카테고리에 있어야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점점 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문화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 모든 도로는 사람보다 자동차 우선 정책에 의해서 심리 뒤로 밀려난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는 사람이 살기, 돌아다니기 정말 힘든 도로를 갖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유통구단인 김용호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전거 비즈니스 문화 창조하자. 자전거 비즈니스. 그러니까 출퇴근을 비롯해서 사무용으로 쓰자는 거죠.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함께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켜보자는 희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외국 사례를 보면서 제안해 봅니다. 선진국의 자전거 생활 문화를 우리나라에도 접목시키는 거죠. 자전거가 생활 문화입니다. 생활. 그 첫 번째로 이제부터 자전거 타기 카테고리를 아웃도어나 레포츠가 아니라
출퇴근,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다시 재정의해야 합니다. 재정의. 그래서 녹색경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대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하고 제반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자동차 도로는 축소시키고 자동차 이용 억제를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거리에는 자동차가 거의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거죠. 아마 이 정책은 서울보다는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인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 처음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다.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즉 인구 100만 정도 된 도시부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두 번째요. 자동차 타기의 주무관서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카테고리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회사 사무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비롯한 제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진국에 가보면 잘 보셨을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자전거 행렬을 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사복, 숙녀복 장을 하고 자신 있게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이동합니다. 네, 세 번째, 전국 지자체에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공용 자전거 제도를 전국망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나 전국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 자전거 운영 시스템은 각자 하고 있죠. 이 운영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 전국을 하나의 공용 자전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앱 하나로 혹은 카드 하나로 공용 자전거를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 제각기 다른 자전거 도로의 색깔과 표시도 다 통일시켜야 되겠죠. 동시에 지금까지 축제와 이벤트에 추징했던 지자체의 소모성 세금 낭비를 적극적으로 자전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전거 전용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존 자동차 도로를 줄이는 노력으로 대체해야만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국 지자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자전거도 엄연한 자동차 분류에 속하는 교통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등하게 자전거 도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 도로의 폭을 줄이든지 해서 차선을 자전거에게 할애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기자전거로 많이 보급하는 데 힘쓰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자전거의 보급과 함께요. 노약자들에게는 3발 달린 전기자전거를 저렴하게 보급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대체하는 날이 오듯이 자전거도 사람이 직접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빠른 이용이 될 것이고 안전한 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큰 차, 외제차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대신에 공용 자전거 타기를 자랑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전거 선진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바이크 앤 비즈니스처럼 사람과 일터를 자전거로 잇는다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돈 버는 세계여행 29번째 자전거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